네, 반갑습니다. 오늘 기획과 홍보로 말하기라는 내용으로 현장에서의 활동 경험을 말씀드리게 된 생각하는 바다의 박진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어떤 행사들을 만들고 하면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네, 저도 그런 일들을 10년 넘게 해온 입장에서 아마 경험을 좀 같이 공유하면 현장에서 활동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커뮤니티 기반으로 행사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들을 좀 주로 해왔고요. 그런 공간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활동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면 그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알리는 것에 대한 홍보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근데 그 홍보들을 보통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확보할 것이냐, 새로운 사람을 찾아낼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초점을 두고 홍보에 대해서 좀 접근하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또 현실적인 결과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는지, 또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을 새로 확보했는지, 이런 것들이 성과로 연결되니까 뭐 좀 중요하게 인식이 되는데, 그렇지만 또 저희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획자들 사이에서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아무리 잘하고 새로운 사람 확보하고 해도 행사의 내용 자체가 충실하지 하고 좋지 않으면 오히려 반감을 산다 하는 이야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홍보는 가장 시작 지점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 자성, 반성적인 어떤 목소리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홍보를 어떻게 잘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의 가장 기본은 대상에 맞는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나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라고 하는 것 두 개 다 모두는 사실은 지역사회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서 던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기본적으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의 필요를 잘 파악하는 것이 홍보에도 필요하고 이미 기획의 단계에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사람, 활동가의 공감과 진솔함이 담겨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선으로 좀 포착해 보려고 해야 새로운 프로그램도 발굴할 수 있고 새로운 홍보 방법도 찾을 수 있고 해서 좀 세심한 좀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기존에 있어 왔던 방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형식이나 약간 방식을, 홍보 방식도 마찬가지고 홍보에 쓰이는 문구를 만드는 방식도 마찬가지인데 자기만의 형식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단순히 활동가 혼자서 기획하고 홍보한다면 뭐 좀 덜하겠지만 사실 조직에 있거나 여러 이해관계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활동가라면 자신만의 욕구만 또 담아서 홍보를 하거나 기획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조금은 하시는 활동 안에 어떤 이해관계들이 있고 나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다층적으로 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단체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그리고 나는, 활동가인 나는 어떤 욕구를 가지고 시민들을 만날 것이냐, 그 다음에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시민들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또 이웃이나 지역사회를 관찰하면서 이런 욕구들을 계속 한 번씩 정리해보는 것이 프로그램을 잘 만드는 것에도 도움이 되고 홍보를 잘하는 것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조금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은 활동가 스스로의 욕구, 나는 어떤 태도로 지역사회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질문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자들을 보면 어떤 모임이 있다면 회원일 수도 있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웃도 엄청 다양하죠. 그리고 뭉뚱그려진 시민, 불특정 다수인 시민, 그 다음에 이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 이미 인연을 맺었던 사람, 그 다음에 세대나 가족이라든지 젠더라든지 어떤 목적에 맞춰서 타겟을 설정할 수도 있을 거고, 협력기관은 또 어떻고, 또 행정은 어떻게 좀 설득을 해야 되는지, 이런 좀 다양한 이해관계 안에 활동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해관계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 서비스의 홍보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설득의 대상이기도 하고, 메시지를 전달받아야 되는 대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촘촘하게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가의 동기와 시선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내가 왜 누군가를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고 결정하게 되는 그 출발 지점에서 활동가가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는지, 나는 어떤 태도를 하려고 하는지가 사실은 누구를 서비스로 할 건지, 서비스 대상으로 할 건지,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할 건지, 그러니까 독자 프로그램을 받아야 되는 수요자와 내용이 정해지는 출발 지점이 활동가의 동기와 시선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행하게 될 형식이나 결과까지도 사실은 최초에 질문을 가졌던,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동기와 시선 안에서 독자도 어느 정도 정해지고, 그리고 그 형식과 결과값도 어느 정도 정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공감하고 어떤 진솔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스로가 너무 선의를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자의식이든지, 나는 엄청 뭔가를 잘하고 있다든지, 그런 과잉된 자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설득하기보다는, 본인 스스로를 드러내는 데 치중하게 되어서 사실 홍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잉된 자의식보다는, 이웃의 아픔이나 뭔가 좀 모자라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채울 수 있을지, 좀 공감으로부터 시작되는 진솔함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선으로 좀 포착을 하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의 관점에서는, 홍보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대상자 발굴,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은, 기존에 해왔던, 프로그램의 관점, 기존에 있었던 어떤 지역사회의 진단의 관점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타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혹은 저런 분들에게는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지려면,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시선으로 이웃이나 지역사회를 보려고 해야 그 서비스가, 새로운 서비스도 나올 수 있고, 그 새로운 서비스가 나와야 새로운 홍보의 도달 지점도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최초로 포착될 때 아까 저희 프로그램에
질이나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마찬가지로 그 시작 지점에 주변을 좀 세심하게 보려고 하는 태도나 시선이 있어야지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형식 만들기까지 가면 좋겠다. 보통 공공에서 만들어내는 홍보물들이 뭐 친절하게 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공공에서는 이해가 잘 되지만 시민들에게는 전달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더 가까이 만나야 되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본인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맞게끔 전달하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도 이미 번역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그 활동가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 홍보를 해야 되는 사람이 그것이 공공에서부터 비롯되는 거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서 말도 그렇게 만들어 보고 홍보물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도 좀 바꿔보는 것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제를 받기 위해서 홍보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홍보물의 최고의 도달 목표 지점은 그것을 보는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쉽게 하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형식적인 틀 안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좀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홍보물의 스타일도 바꿔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활동가가 재량껏 좀 고민해보면서 자기만의 형식을 좀 만들어 보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홍보의 어떤 프로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홍보의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도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어딘지, 공간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지역사회에 활동하고 있는 뭐 청년들이나 이웃들 중에서 SNS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누군지, 그리고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 걸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그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꼼꼼하게 체크해보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가고, 그래서 이후에는 내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하면 그것에 맞게끔 요소를 뽑아서 홍보의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대중 홍보, 마케팅은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는 방식이지만 동단위의 조금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더 촘촘한 어떤 홍보의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그걸 짜려면 그러한 홍보와 관련되는 다양한 리스트들을, 자기만의 리스트들을 좀 확보하고 업데이트를 꾸준히 하시면서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고민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의 필요를 좀 잘 파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프로그램이 기획의 관점에서 아까 이미 정해진다고 했고요. 그래서 어떤 필요를 읽어냈느냐가 사실은 필요한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랑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홍보를 할 때 고민하게 되는 것들, 도달의 범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대상에 맞게 홍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새로운 수요자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홍보의 수단은 어떤 것들로 해야 되고, 나에게는 얼마만큼 쓸 수 있는 자원이 있느냐,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의 태도나 철학은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 다음에 언어, 이미지, 매체는 어떤 걸 쓸 것이냐, 그 다음에 목표를 뭘로 설정할 거냐, 그냥 몇 명을 확보하는 걸로 갈 거냐,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더 많은 사람이 알게 할 거냐,
그리고 그 효율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결국에는 조금 요약하면 홍보의 대상은 누구냐. 그래서 범위는 어디로 갈 거냐. 그 다음에 방법은 무엇으로 쓸 거냐. 그리고 거기다 어떤 메시지를 담을 거냐. 어쨌든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현수막, 그 다음에 주민센터, 그 다음에 구에서 내는 신문, SNS의 유료 광고, 뭐 이런 기본적으로 한 5개 정도의 방법을 쓰고, 그리고 보도 자료도 좀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하고, 좀 홍보의 범위가 넓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좀 다층적으로 씁니다. 근데 만약에 청년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라고 하면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SNS에 가 좀 더 파급력이 있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만의 홍보 방법이나 홍보를 도와줄 지역 자원들을 좀 카테고리화해서 저장을 해두면, 그러면 조금이라도 영향력 있는 그 지역상에서 SNS를 운영하는 청년에게 좀 부탁을 한다든지 이런 게 훨씬 더 효율적인 홍보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한테는 당연히 조금 더 즉각적인 뭐 경로당에 직접 찾아간다든지 노인정에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미용실에 찾아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효한 전략일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번 어떤 활동가는 홍보물을 아예 코팅을 해서 미용실이나 이런데 아파트 관리실이나 이런데 이 비치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지역을 촘촘하게 만나는 홍보의 전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상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전달하고 싶은 범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홍보 전략들을 병행해서 쓰거나 아니면 하나를 중심으로 쓰거나 그런 전략들을 좀 도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홍보물에 담을 어떤 내용,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형식적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할 거냐, 아니면 거기에 내용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볼 거냐,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정보를 좀 중요하게 볼 거냐, 아니면 어떤 감성적인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할 거냐, 이거는 홍보 문구나 홍보물이나 이런 데 담아야 될 내용 전략에 대해서 좀 필요한 고민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구체적인 정보에 더 끌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필요한 것들을 저기서 알아서 뭔가를 먼저 해주려고 하는 어떤 감성적으로 공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더 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이번 홍보물에서는 홍보를 할 때는 어떤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더 볼 건지, 아니면 2개를 다 담아 볼 건지 이렇게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이상적인 거, 추상적이지만 뭐 필요한 것들을 주요 메시지로 담을 건지, 아니면 아주 일상의 디테일한 것에서 포착해서 어떤 홍보 문구나 이런 것들을 잡을 건지, 뭐 조금은 이런 좀 공익적인 부분들을 좀 더 의미 있는 공익적인 정보를 준다라고 하는 체계로 갈 건지, 아니면 나는 활동가로서 당신들에게 열려있다라고 하는 친밀성을 바탕으로 갈 건지, 이런 선들을 좀 고민하면서 홍보물의 전략이나 내용도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현장에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면 좋을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서, 사실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촘촘하게 지역사회를 읽으면서 어떤 태도로 지역사회를 보고,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을 할 거냐,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할 거냐, 지역사회의 이웃들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 거냐를 더 촘촘하게 보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동단위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거나 좁으면 좁을수록 그 지역 안에서는 홍보 전략을 훨씬 디테일하게 잡아볼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은 누구고, 그리고 그런 것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공간은 또 어디가 그런 공간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세대별로도 나눠보고, 예를 들어서 공간 같은 경우에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할 때, 만약에 미용실이라면 청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고 하면 피트니스 센터나 카페나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간도 리스트업을 해보고, 사람도 리스트업을 해보고, 내가 쓸 수 있는 매체들도 리스트업을 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세대별로도 한번 정리를 해본다든지 해서 자기만의 홍보 어떤 자원들을 리스트업을 잘 카테고리화 해놓으면 대상에 맞는 서비스를 홍보할 때 도움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어떤 프로그램의 관점에서 제가 뭐 하나 사례 정도를 들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보통은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거나 개설을 할 때 다른 지역에 있는 것들을 차용해서 하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이긴 하죠. 한데 아까 수요를 좀 잘 읽어야 된다, 지역사회에서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밑바탕부터 지역사회에서 어떤 욕구를 디테일하게 파악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 정말 다른 지역에서 진행됐던 것이 정말 너무 감동이 있고 의미가 있다고 해서 좀 첨부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개해 드릴 거는 의외로 소소한 것인데 자기의 삶을 드러내는 것들이 가진 어떤 힘들을 좀 공유하고 싶은데요. 문화 영역에서 어떤 지역 활동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쓰기 강좌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동아리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온 어떤 글들을 보면 한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분들이 한글 배워가면서 글을 쓰시는데 그걸 엄청 잘 쓰려고, 좋은 시를 쓰려고 하시는 게 아닌데 그 감동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삶에서 묻어나는 감동인데, 그런 관점에서 프로그램들을 조금 재구성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시가 뭐고라고 하는 이 시집은 칠곡이라고 하는 곳에서 인문학 관련되는 사업들을 하면서 할머니들 모아서 시 수업을 해서 그 나왔던 시들을 모아서 시집으로 만든 겁니다. 옛날 JTBC 뉴스에 소개가 된 적도 있는데, 그 중에 대표 시인 시가 뭐고 라는 시거든요. 소화자라는 할머님이 쓰신 시입니다. 논에 들에 할 일도 많은데 공부 시간이라고 일도 놓고 헛둥지둥 왔는데 시를 쓰라 하네. 시가 뭐고 나는 시금치씨 배추씨만 아는데. 이런 시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시가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자기의 소소한 마음을 담아내는 것에서 오는 울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도에서 할머니들이 모여서 시와 동아리 한 경우에도 이런 시들이 나오고, 보시면 뭐 시라고 하기보다는 일기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출생 후 10달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31살에 자식 4남매 혼자 키우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였는지
엄마의 모습은 아련하나 희미하다. 고생하신 엄마 보고 싶다. 사진 한 장도 없다. 참으로 보고 싶어요. 네. 별거 아니죠. 그냥 어떤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쓰는 편지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글들이 가진 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건강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삶의 어떤 해안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들여다보면서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글쓰기나 이런 것들이 의외로 또 좋은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도의 할머니들이 또 이 했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서 부끄러워서 할 말도 없는데라는 책이 나왔고요. 마지막은 장흥에 있는 할머니 한 분이 이미 클래스가 마감이 됐는데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는 꼭 시 한번 써보고 싶다고 해서 한 선생님이 이 한 번만을 보고 가서 한글도 모르시는 할머니한테 한글도 가르치면서 시를 썼습니다. 모아서 지금 본인 스스로가 스케치북 같은 거를 접어서 실로 책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지원해준 기관들을 보통 뒤에 로고를 받고 홍보물이나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다 쓰고 딱 세상에 한 권밖에 없는 거라서 뒷부분에는 이렇게 문화체육관광부 뭐 이런 것들까지도 본인 글씨로 적어놨습니다. 안에 있는 그림도 본인이 다 그리셨고요. 그리고 안에 목차 본인이 다 적으시고 이런 그림 본인이 그리시고요. 엄마에 대한 이야기 이런 시를 담기도 하고, 제주도에서 할아버지 여행 갔다가 말 타고 찍었던 사진 본인이 그리시기도 하고, 할아버지에게 바치는 시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영감. 살아계실 때 알콩달콩 못 사는 것이 후회가 돼요. 사랑을 주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던 내 생각이 잘못된 것 같소. 마지막 가실 때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하던 말 평생 잊지 않겠소. 하늘나라에서라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삶의 진솔함을 이끌어내는 방식의 프로그램도 가능하다.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도 건강이고 정서적인 어떤 건강을 챙기는 프로그램의 관점의 전환도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세대별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 지역사회에서 좀 배제되어 있었던 대상들은 없는지, 그들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확장할 때 조금은 리서치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그 대상을 위한 서비스를 어떤 것들을 하는지, 그리고 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참조해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할 것인지, 이런 관점으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수요자를 잘 발굴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